1년에 더 하는 거지. 아우, 안 해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야. 안 해봐서 1년 더.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못 해봤지만 간접 경험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이 봤잖아요. 써봤어요. 써본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진짜 이 분위기라고요? 네, 이 분위기예요. 자, 봅시다. 우리 독서 한 지문만 더 하자. 우리 두 지문은 너무했다. 일요일인데. 한 지문만 더 하는데. 문학이 더 심각? 맞아요.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한 거가 문학이고, 심각하고 급하다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아가라고 하죠. 네, 독서 지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네, 언어 유희죠. 34초. 아니요, 이거 5분이면 끝나요. 예술 중에 하나만 하고 싶어서. 그래도 해야지. 하나만. 아이, 야, 이거 옛날에 수능 초심하실 때부터 있었던 분들은 1월에 나랑 했던 거야. 이게 벌써 7개월 전이라니.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건 처음에 초심부터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보셨던 지문일 겁니다. 예술 지문의 대표주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좀 의욕에 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알아요? 6월 끝나고 100방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질 거라고. 그리고 100이 가까울수록 자포자기로 점점 바뀔 거라고. 그렇게 제가 1월에 예상해 드렸는데 혹시 그런가요? 아니죠.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요. 그런 건 없어요. 공부가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나도 싫어. 네, 그건 저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요. 하면 됩니다. 근데, 맞아요. 공부는 하고 싶어 해야 되죠.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심플하죠? 이거죠? 네네. 이 이유 있나요? 재밌어서. 없죠? 없어요. 가끔 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없어요. 공부가 재밌다 하면 대사하면 되잖아요. 공부가 재밌다? 그럼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은 충분히 자아를 실현하는 건데, 뭐하러 대학을 갈까? 있어요? 공부가 재밌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재밌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재미를 느껴본 적이 잠깐 있어갖고 그 얘기를 자주 해드렸었어요. 언제? 지금이 제일 재밌었어. 왜? 오르는 게 보여서. 너무 낮아서 너무 빨리 오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솔직히. 하면 한 대로 그냥 오르니까 내가 진짜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구나. 그래서 6, 70까지는 금방 오르더라고. 그때가 제일 재밌었어. 30에서 60 올라올 때, 70 올라왔을 때 그 쾌감, 80 나왔을 때 난 서울대 가겠다는 확신. 물론 80부터는 안 오르더라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안 오르네, 여기서부터는. 근데 진짜 30에서 70 올 때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공부 재밌지. 100점까지 가본 적 없나요? 100점이요? 국어는 100점 나오는 거예요. 국어는 100점 나올 만하지 않나요? 는 옛날 얘기. 지금은 야, 지금 국어 100점이면 야, 몇 퍼센트인 거야? 와, 장난 아니다. 영어 100점하고 국어 100점은 무게가 다르죠. 아니, 영배를 깔려는 게 아니라 수변에 깔려는 게 아니라 국어 100점과 영어 100점의 무게는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등급 컷이 낮은 과목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그 같은 거에도 100분점이나 표준 점수가 훨씬 높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국어가 놀랍게도 전략 과목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내가 말했잖아, 저번에 여러분들 두루고 선배인데 밥 먹고 왔는데 수학, 과학으로 대학 가려고 했는데 국어로 가버렸다고. 네, 모르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었어요. 까놓고 말하면 88점이었어요. 근데 1등급이었어. 그때 87이 1위였거든. 그러니까, 뭐지? 평소 나오던 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두 개 찍어서 더 잘 맞은 건데. 사실 그 친구가 평소에 80 초반이 나왔던 건데, 그날 두세 개를 더 맞은 거야. 평소보다. 수능날 두세 개를 더 맞은 거야. 그러니까 88 나오니까 1등급이 떠버렸네. 어디 갔어요? 경희대 갔다니까? 수학 조졌는데. 멍청. 야, 나 지금 잘 있지? 군대 가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것저것 특기 활동을 많이 해서 나는 몰랐는데 되게 많은 자격증이나 다른 수상 활동이 있더라고요. 세계대회 뭐 그런 입상 경력도 있더라고. 그래서 방산이 들어갈 확률이 높대요. 방산위. 방산청이라고도 해요. 군대를 회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심 가져야 되는 얘들인데 자네는 전혀 상관없을 텐데. 군대를 회사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 많이 줘요. 네, 일단 군복을 안 입어요. 총을 안 쏴요. 이게 무슨 제도인지 아시죠? 네. 국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고 있어요, 인재를. 사람만 인력만 충전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해하시고. 만능이야. 그냥 본인한테 가서, 너는 좀 뛰어난 인재니까 통 쓰지 말고, 일일 출근하셈. 월급은 200 정도 맞춰줄게. 이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 본인이. 이공계만 가능합니다, 보통. 그래서 본인이 이과라면 대학을 가서 혹시 본인의 공대를 좀 희망한다면 조금 알아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조건이 막 엄청나게 빡빡한 게 아니라 타이밍이 맞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아는 보세요. 본인이 공대를 희망한다면. 문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열심히 소총 쏘시고요. 명동명 쓰시고 파이팅. 아닌 거 있어요. 법대 가시면 됩니다. 법대 가서 로스쿨 입학하시게 된다면 법관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군대를. 군법관. 정확히 말하면 이제 판사는 아니고요. 판사는 다른 직업이고, 판사 밑에서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검사 일로 군법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4년 복무해야 되긴 하는데. 야, 그 대우가 되면서 가는 건데, 야, 중위로가 대위로 전역하는 거야. 그거 나쁘지 않아. 그래서 그거 가면 경력에 인정이 돼요. 저는 사법고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의대를 가신다면 알죠? 군의관 가시면 되고요. 본인 혹시 독실한 종교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좀 대형 교회나 이런 데를 다니고 계시다면 목사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군종병이라고 있거든요. 전 봤어요. 그 군종병으로 빠지는 거를. 그래서 야 이게? 이러면서 그 친구 되게 널널하게 주 업무가 교회 청소, 교회 장부 정리, 교회 회계 정리 이게 주 업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이제 목사님하고 나가서 먹더라고. 그래서 부럽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선임이 그랬었는데요. 제 선임이 이제 군종병으로 원래는 병사였다가 이런 일이 있어. 처음부터 군종병 뽑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군대 얘기네. 얘는 원래 그냥 짱깨로 온 친구예요. 뭐 신앙심이 그렇게 독실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이름이 너무 깡패였어요. 형 잘 지내고 있지? 로마예요, 로마 이름이. 김로마. 이름이 깡패예요. 일단 독실해 보여. 근데 이 친구 술 담배 좋아하고 솔직히 그렇게 정의로운 일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름이 김로마예요. 나보다 한 달 빨리 군대 온 사람인데 다른 부대 사람이었거든. 근데 군대에서 이제 군대 종교시설 있잖아. 거기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이름도 그렇고 하니까 거기 목사님이 이제 후임을 찾고 있었어. 문역을 보고 있다가 사소대 김로마 이등병이라 했던 거 그 친구 아주 독실해 보이던데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 고민하다가 이제 인사장교라고 이런 걸 이제 보직을 담당하는 이제 장교한테 가서 인사장교님 이번에 후임 군종병으로 그 사소대 김로마 이등병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난 이제 본부대 이제 같은 이제 군종병들의 같은 생활관을 쓰는 이제 부대였는데 갑자기 이제 한 달 선임이 갑자기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는 거야. 김로마였어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은 종교랑 관련 일을 하지는 않고 보험 설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이제 한 개월 차이였는데 선임이긴 했는데 나한테 되게 잘해줘갖고 같이 이제 막 교회에서 몰래 짜장면 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목사님 결혼할 때도 그 성가대에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그 성가 불러주러 서울 결혼식 갔던 기억이 나요. 추억이지 뭐. 로만 술도 좋아하고. 같이 휴가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 자식이 가발을 쓰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를 가자고 해갖고 제가 머리털 나고 나이트 처음 가봤습니다. 군인 때 가봤어요. 나이트클럽. 그때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가요. 쟤네 하나도 없고 말이 안 들려. 영화 드라마에서 나오는 클럽 장면 다 뻥인 거 아시죠? 네. 몇 명이서 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소리가 엄청 커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저렇게 해야 돼요. 귀로 이렇게.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로마를 떠올리면서 34쪽 이거는 예술지문이거든요. 인문예술 똑같은데 자, 제가 첫날에 이거 시작할 때 이 교재 시작할 때 5가지 원리 알려드렸죠.
그 중에 오늘 5번째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뭐였죠? 5번째 원리? 뭐와 뭐를 구분해라?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라.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라. 자, 3년들은 뭐, 2년들은 뭐, 좀 알자. 이거 내가 지금 몇 년을 얘기했는데, 씨. 너 이거. 안 됐어요. 알았어, 2년. 너는 1년이지, 씨. 자, 볼까요? 1문단 읽어보세요. 내용과 형식을 구분해야 돼요. 1문단 읽어보세요. 이것만 읽어도 끝나요. 34쪽에 빨리. 이야기. 안 읽었구만. 빨리 기약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빨리 읽어. 빨리 읽어,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읽으라고 써있잖아. 첫 줄에 써있잖아. 읽고 나왔어. 아, 읽었어? 익숙하게 느껴져? 어? 이 지문이 익숙하다고? 네. 맞아요. 저랑 했거든요. 수능 초심 때. 자, 됐나요? 네. 문제가 있어요. 기약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기약이 뭔지는 안 나왔죠? 왜 그래? 기약이 뭔지는 얘기 안 해주죠? 뭘 것 같아요? 악기로 하죠. 네. 가사 없이 악기로만 연주하는 음악을 기약이라 한대요. 근데 그건 설명 안 해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자, 3번째 줄 볼래요, 중간에?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약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내지 않았다.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기약을 들으니까 뭐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내용. 뭐만 있다고 생각한 거야? 형식만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음악의 형식과 내용 구분하는 거 알죠? 멜로디는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 그 안에 가사가 내용이지. 가사가 없으니까, 아니, 뭐야, 이거 의미도 없고 내용이 없네. 이거 뭐, 왜 이렇게 공허해? 소리만 들려? 형식만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대요. 이게 문제예요. 기약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무슨 미션이 있대요? 마지막 문장 있죠? 이런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약은 일정한, 보이시죠?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미션입니다. 기약의 의미를 넣어줘야 돼요. 사람들이 공허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형식만 있다고 생각해서. 됐을까요? 이렇게 잡으면 시작하기 되게 편하다. 내용 형식 꼭꼭 구분. 자,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조금 루즈 하시니까 이 문단 그냥 패스할게요. 제가 읽으란 것만 읽어봐요. 어차피 내용 예술지문 누가 틀려. 3문단 한번 와보세요. 3문단 내가 읽어볼게. 한편 음형론에서는 이런 론이 있나봐. 가사의 의미에 따라 그에 적합한, 여기다 밑줄, 음형을 표현수단으로 삼는데요. 자, 음형론만 설명해볼게. 음형론은 가사 의미에 맞춰서 적합한 음형을 표현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좀만 더 읽어볼게. 르네상스 후기 마드리갈이나 바로크 초기 오페라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바로크 초반 음악 이론가 부어 마이스터는 마치 웅변에서, 자, 유추. 봐봐. 밑줄. 말의 고적, 완급, 장단. 이거 뭐야? 형식이야, 내용이야? 형식. 말의 형식이지. 웅변, 말의 형식이지. 이런 형식 등이 호소력을 이끌어내들. 호소력이 있다. 이건 내용이죠. 형식이 내용을, 호소력을 이끌어내듯이. 자, 답이 나왔어요. 형식이 내용을 이끌어낸다. 이게 답이에요. 기약은 어떻게 의미를 구하면 될까요? 기약의 형식으로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내듯 음악에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낳는 장치들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가사의 뜻에 맞춰 여기 밑줄 가락이 올라가거나 한동안 쉬거나 음들이 딱딱 끊어지게 연주하는 방식. 이 방식, 형식이죠. 이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문단 가볼까요? 다음 문단, 4문단입니다. 4문단 밑에서 2번째 줄.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조를 특정 정서와 연결했다. 예시 볼게요. 마태존에 따르면 다장조 형식이죠. 이 형식은 기쁨이라는 내용. 그리고 라단조는 경건 웅장. 라단조의 형식은 경건 웅장이라는 내용 의미가 나온다. 됐을까? 이거예요. 형식이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의미가 나올 수 있다. 의미가 내용이야. 이제 마지막 문단 읽고 문제 그냥 풀로 들어갈게. 마지막 문단 봐봐. 그러나 마태존의 진정한 업적은 음악을 여기 구성적 측면에서 논의했다. 구성 형식이지.
형식적 측면에서 논의합니다. 계속 가볼게. 그는 성악곡인 마르첼로의 아리아를 논의하면서, 자, 아리아 성악이래요. 성악. 원래 가사가 있어요. 성악은. 근데 논의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악곡인 양 가사는 전혀 언급 안 해요. 이 사람이 주목한 건 뭐래? 구성적 측면, 즉 형식이요. 가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주제 가락, 그냥 체크해봐. 주제 가락의 착상, 치밀한 전개 방식. 뭐예요? 형식이죠. 형식이 주목해. 계속 갈게. 이는, 자, 이제 답이 알려줍니다. 미션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는 가락, 리듬, 화성 같은 직접 알려주죠. 형식적 요소가 중시되는 순수 기악 음악의 고래가 멀지 않음을 의미한다. 됐습니다. 더 안 읽을게요. 끝이에요. 이거예요. 기악의 가사가 없는데 의미를 어떻게 구해요? 형식이면 의미가 충분히 부여됩니다. 이러고 끝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도래한데? 순수 기악. 그래, 가사 없이 기악만 있어도 의미 넣을 수 있어. 하고서 그냥 때려버린다. 43번 볼게요. 답 바로 보세요. 3번 보세요. 3번. 1점짜리입니다. 1점짜리. 문제 상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 네, 문제 해결. 됐지? PS. 다음. 44번. 읽은 내용을 일치하지 않는 거. 선지 4번 보세요. 왜 틀렸을까요? 4번이 답이거든? 왜 틀렸을까? 마태존.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뭐에 주목했죠? 형식에만 주목한 거지. 근데 얘 뭐라고 하고 있어? 4번에. 가사의 의미에 논의했다고? 가사의 의미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답 4번이었죠. 자, 이제 저 마지막 문제 풀어요. 저거 45번. 봐봐.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돼요. A, B, C, D, E 보세요. 다 뭐예요? 형식의 내용이야. A, B, C, D, E. 형식이지. 이 글에 따른다면 이 형식들은 뭘 드러내요? 의미 내용을 드러내죠. 아닌 친구가 있어요. 골라보세요. 10초 고를 수 있어요. 나와서? 김정동이 나와서? 몇 번? 2번. 이 새끼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감을 못 잡았어? 야! A, B, C, D 다 형식인데 이 형식을 통해서 의미를 뽑아내야 된다고. 근데 의미가 아니라 또 형식 드립을 치는 얘가 있어요. 4번! 50분을 봤으면 아이고 뭐 의미 끊어져 있으니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어가 이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말의 장난이구만. 형식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형식에서 의미를 못 뽑아냈죠 얘는.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지. 됐을까? 이해됐어요? 네. 이게 형식 내용을 관통하는 음악 지문의 핵심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음악 좀 더 풀어봅시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KBS 봅시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오늘 어디에 차리냐면 플라타너스 했나요? 15쪽? 15쪽? 했네. 안 했네. 15쪽 안 했네요. 플라타너스 안 했어요. 15쪽이에요. 우리 조금 늦네요, 문화. 조금 서두릅시다. 독서는 처음에 할 때 내가 좀 많이 잡아주려고 조금 많이 나갈 거예요. 이제 한두 개씩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문화 위주로 좀 합시다, 이제. 이것도 빨리 끝내고 수완 들어가야죠. 할 거 정말 많지 않습니까? 할 게 없으면 문제예요, 근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할 게 모르겠지? 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직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잡지 못한 거예요. 이건 심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아주 바르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과도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원래 그래요. 어디든. 고등학교든 수능이든 대학이든 똑같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약간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하시고. 절대로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습량을. 당연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네. 자, 봅시다. 15쪽. 야, 여러분들 근데 그 타이머 없습니까? 맨날 타이머를 주시네. 아니, 이런 거 제놓고 하면 좋지 않냐? 써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좋지 않냐? 네, 좋아요. 들고 다녀요. 여기 원생이 어떻게 던져주냐?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야. 지금 내가 지문을 읽었는데 몇 분 남았네? 내가 두 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 남았는데 몇 분 남았네? 이걸 보면서 계속 내가 푸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는 직접 봐야 되잖아. 그래서. 총 시간 내가 재주긴 하지.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장사하는 시간 맞추려고 하는 거고. 내가 무한대로 다 주면 장사를 못하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려는 시간 재는 거는 직접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야, 하나 사. 그거 7,000원이더라. 다이소에 5,000원. 너무 비싼데. 이번 달부터 장학금 미지급하려고 하는데. 장학금 받아서 사. 그런 거 사면 되지. 여러분들 15쪽 세 문제거든요. 풀고 해볼까요? 잠깐만. 플라타너스가 우리 연계였어요. 기억나요? 이거 꽤 어려운 시야. 꽤 어려웠어, 생각보다.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떠올려 보시면 저 마지막 조금 어려운 부분이 떠올랐으면 좋겠네. 공부했던 거야, 다. 자, 풀고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3분이죠? 3문제 드릴게요. 나 풀어봅시다. (30초) 제정해봤어? 왕빵빵 먹냐고? 약국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다녀오셔도 당연히 괜찮죠. 많이 안 좋으시면 조퇴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 1층에 계속하는 약국 있을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플라타너스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동질감이에요, 동질감. 동반자적 의식을 느끼고 있대요. 마지막 연이 참 어려웠고 22번 문제가 꽤 어려웠던 문제예요. 자, 22번부터 설명을 그냥 바로 해볼게. 보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보기에 철저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보기만으로는 답이 잘 안 나와요. 보기는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줄 볼까요? 보기의 세 번째 줄. 공간인 길에서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한다. 자, 길에서 이상세계인 하늘을 지향한다. 그럼 길은 하늘을 지향하는 공간.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길에서 하늘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니까. 답은 3번이었던 거 채점해보셨나요? 왜 틀렸을까요? 그냥 나오는데 가의 창은 하늘을 잇는 매개체다. 아니요, 이 하늘의 매개체는 분명히 보기에 길에서 향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일단 거기서 어긋나고요. 아니 그래도 창이면 창문인데 하늘과 연결하는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가시의 마지막 연을 볼게요. 마지막 연의 마지막 줄. 그곳은 자, 그곳이 아름다운 이상향이거든. 화자가 추구한 이상향이거든. 그곳은 아름다운 별. 이런 게 있고요.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려 있어요. 잠깐만.
이상향에 창이 있네. 창을 통해 이상향을 간 거야? 아니지. 이상향에 있는 것이 열린 창인 거지. 창은 즉 매개체가 아닙니다. 이상향에 있는 것이라고 해야겠지. 이상향에 있는 매개체는 길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길. 이렇게 하는 거야. 됐을까? 뭐 엄청난 논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독서를 훈련하다가 문학을 공부하면 지금 우리가 딱 하다가 갑자기 확 넘어왔잖아. 어떤 느낌이야? 뭔가 커다란 걸 거시적으로 보는 글을 봤다면 문학은 뭔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논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확실히 푸는 메커니즘이나 태도가 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결국에 시험장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선택도 하셔야 돼요. 계속 다른 영역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전략 같은 걸 잘 세우셔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 자, 나머지 볼게요. 2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반복적 호명. 플라타너스. 호명. 이름을 부르다. 플라타너스 대상의 이름 확실하죠? 네, 맞습니다. 대상이 측정을 모으고 있다는데 자꾸 부르면 당연히 모은다고 봐야겠지. 나머지 선지 뭘 볼 거냐면, 자, 2번은 말도 안 되고요. 선지 3번 봐봐요. 이 용어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색채어를 활용하여. 네, 색채어는 있습니다. 뭐 파란 하늘 이런 거 있네요. 고풍스러운. 자, 고풍 은근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자연 모습이니까 고풍해도 되지 않나요? 할 텐데 고풍의 정확한 뜻이 뭘까? 오, 정확합니다. 옛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스러운. 옛날의 느낌을 줘야 돼요. 하다못해 할아버지라도 나오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플라타너스는 현대 도시에 심어지는 가로수 아닙니까? 고풍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플라타너스 너무 어색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플라타너수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약간 이건 누가 봐도 고풍 썼다가 하기 힘든 소재예요. 그래서 이 3번이 X였어. 고풍에 대한 이해. 오늘 고풍 하나 더 있어. 자, 선지 4번 현재형 진술. 현재형 진술 괜찮지 않나요? 네. 네. 저기 보시면요. 4연, 5연이 현재형이에요. 1, 2, 3연은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하지만 4, 5연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 정도 확인되시죠? 근데 답이 아닌 이유는 역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동. 역동적이다. 움직임이 크다. 여기에 움직임이 어디게 큽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4번 X. 상승 웃고 갈게요.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1번 답 4번. 자, 기억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래요. 기억 홀로 돼요. 뭐야? 너무 적막하잖아. 너무 뻔하죠? 니은은 화자를 둘러싼 고즈넉. 고즈넉. 이건 또 뭘까요? 고유와 정확합니다. 잘하네. 고요하고 아늑하다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고요하고 아늑하다가 고즈넉입니다. 자, 근데 나 작품은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나는 게 거의 없고요. 구체, 감각적인 시험만 제시하는 편이에요. 그럼 화자가 지금 고요한지 아늑한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보기가 힌트가 됐었죠. 나 작품은 아름다움에 대한 충만한 정서를 드러낸다고 해석을 해줬으니까 충분히 고요하고 아늑함을 느끼고 있는,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정서랑 충분히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었어요. 됐을까? 어때? 이 정도는? 나름 최근이야. 2018년 6평이면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 정도 연계 나왔을 때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3인국 좋아하세요? 네. 재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죠. 요거는 그 버전은 아니고요. 3인국이 아니라 배를 매며라는 현대시대에 갖고 온 건데 요게 2013년에 한 번 또 나왔었습니다. 3인국이 또 3인국 나오죠. 엄청 많이 나와요. 3인국 혹시 정리 안 되신 분 계시겠지. 자, 근데 이게 이번 코스 때는 제가 올해는 조금 할 게 많아서 바뀐 영역도 많고 연계 작품도 많아서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원래 했던 게 또 뭐가 있었냐면 교과 문학 정리도 한번 해주고 가긴 해요. 원래 교과서 문학이 하나 나오는 거 아세요? 연계 문학 한두 개 나오고요. 교과 문학 한두 개 나오고 생판 처음 본 작품 한두 개 이렇게 나와요. 수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연계를 하듯이 원래 교과 문학도 해줘야 돼요. 제가. 근데 안 한 이유는 일단 여기가 제 수학원이 아니라서 안 했습니다. 왜? 우리 1, 2학년 때 그때 같이 하신 분들은 저랑 문학작품 교과서 봤었잖아요. 그래서 안 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재수생들은 제가 해드려요. 근데 돌아와서 교과 문학은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11개인데 이 11개 출판사에 다 실려있는 작품은 없어요. 근데 한두 개 실려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교과 작품이 안 해요.
최소 8개, 9개 출판사에 실려 있으면 이 정도면 교과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그 문학책,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걸 제가 복습하고 뭐 풀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출에서 나오는, 기출에서 나오는 교과 문학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해내는 비는 아닙니다. 풀어볼까요, 이것도? 가나다 3개고요. 둘, 넷, 다섯 작품입니다. 5분. 와, 진짜 빡셀 거예요. 5분이면. 근데 해보세요. 해야 돼요. 5분 재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어봅시다.